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에 이정혜입니다. 좋은 아침 듣고 계십니다.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합니다. 코어 라이프 소스 제공의 제리킴 박사의 뇌건강 이야기 오늘도 마련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먹는 그 흔히 말하는 서플먼트 건강 보조 식품하고 대체 의학이라고 얘기하는 얼터너티브 뭐라고 그러죠? 메디슨. 대체 의약이지요. 예. 이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바로 이해를 했는지 잠깐만 좀 여쭤보자면은 이 대체 건강 보조 식품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혹시 부족한 그런 성분들을 더 보충한다는 의미로 복용을 하는 것이고 대체 의학의 경우에는 이게 약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복용을 하는 하지만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규정이 워낙에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비준하는 효과나 어떤 예방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더 완화된 규정에 맞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이해하셨네요. 예.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해주시겠다고요? 예. 지난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조식품과 대체의약품의 차이에 대해서 미국 FDA가 보는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약간 이제 리뷰를 하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FDA가 주는 승인 허가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외국에서 사람들이 섭취하는 음식물들을 수입해서 들여올 때 이 제품이 그 안에 중금속이나 농약이나 독극물이나 뭐 미생물들, 병균들이죠. 들이 사람이 먹어서 해가 되는 물질이 들어있지 않다는 안정성에 대한 수입 허가지, 네. 뭐 제약이나 그 효능에 대한 인정 허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예. 이런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면은 오직 미국 FDA가 관련되어 가지고 1차, 2차, 3차 임상 실험까지 완료된 의사 처방약에만 FDA가 그 제약품에 대한 효능에 대한 인정 허가가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한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뭐 그러니까 그 효능이 어떤 질병이나 뭐 건강 상태에 대한 효과가 있다 없다 막 이렇게 떠들면서 의약 제품 비슷하게 팔리는 것들은 미국 FDA가 그러니까 의사 처방약 같이 그러니까 제약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식품 차원밖에 안 되는 제품들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 제품으로 미국의 FDA 승인 허가를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지만은 특히 또 뚜렷한 화학 구조와 또 정확한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반응 메커니즘이죠. 그것도 단일 성분인 제품으로서 미국 FDA가 관련된 1차, 2차, 3차 임상 실험을 다 마치고 해야 되는데 이거 통과하는 데는 평균 10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500 million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평균 7천억 원. 네. 7천억 원입니다. 이상의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많은 경우 1조 원 이상의 투자도 필요한데 또 많은 경우가 이만큼의 투자가 들어갔어도 FDA 승인을 못 받고 사장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그런 걸 한국 회사들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진짜 이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정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불분명한 과대 광고로서 현대 시중에 팔리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이제 불법 제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FDA 승인 혹은 뭐 허가 이런 표현들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그건 당연히 수입 제품은 네. 사람이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질문이 또 하나 생기는데 흔히 그 의약 그 제품, 그 신약을 개발하는데 선진국 하면은 그 독일 같은 나라를 예로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스피린도 바이얼도 있고 그런데 그런 회사의 제품들이 미국 FDA를 굳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절차까지 다 해가지고 의약품으로 인정받는 것 그거 안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왜 자신들의 그렇죠.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유럽에서는 팔리지만 미국에서 안 팔립니다. 그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것도 예, 아주 예. 좋은 질문하셨는데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1년에 한 $100 million 정도도 팔리는 그 이상 팔리는 보조식품이나 대체 의약품도 별로 없어요. 네. 근데 1년에 $100 million도 팔리지 않는 그런 제품 하나를 위해 가지고 어느 바보가 $500 million를 5년 이상 10년 정도 투자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강 보조식품 회사가 세상에는 없어요. 네. 솔직히 따지면은 그리고 또 그만큼 투자를 했어도 미국 FDA 레귤레이션 당 그만큼 투자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어도 미국 FDA 레귤레이션 상 선전 광고에 알릴 때 어느 병에 어떻게 돼서 어떻게 좋다라는 클레임을 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거 그 투자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 하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리해가지고 좀 전 말씀하신 거 미국 FDA는 유럽 FDA에서 승인받은 좀 전에 그 회사 제품들 같은 거 있죠. 미국 회사 그러니까 FDA는 유럽 FDA에서 승인받은 미국 제약회사의 의사 처방 약들조차도 미국 수입 허가가 안 내려져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한국이나 중국에서 만드는 게 들어올 수는 없죠. 근데 그리고 또 미국 제약회사 자체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약품은 절대로 미국에 들여와서 팔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저도 제약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입장입니다. 네. 결국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사람들의 제약 제품 같이 미국에서 팔리는 거는 전부 밀수품 아니면은 진짜로 미국 FDA에서 의사 처방약이라는 거 승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클레임조차 걸면은 안 되는 불법 제품이라는 것이 불법 제약 제품이라는 것이 이게 키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식품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변해가지고 이제 제약품 같이 탈바꿈하는 그 자체조차도 불법이에요. 그렇다면 왜 미국 제약회사는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한국 사람들 하는 게 오케이 한다면은 미국 제약회사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아니거든요. 자기네도 똑같이 하지.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지 돼요. 또 미국 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강 보조식품이나 대체 의약품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효능에 대해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한 승인 자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너무 허점이 많은 거 아닙니까? 한쪽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너무나 규정이 심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대체 의약품이나 아니면은 그 건강 보조식품에 대해서는 아예 그 어떤 규정조차도 없다고 하는 규정은 건 있죠.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거죠. 승인 허가 받는. 예.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들이 섭취하는 제품에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면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각 제조업계가 그러니까 양심대로 해야지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 쓰여지는 원료라든지 성분이라든지 공정 과정들은 네. FDA에서 철저히 관장을 해요. 그 대신 뭐가 들어 있는지는 그렇죠. 예. 굉장히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정 과정 그러니까는 뭐 공정 과정 영어로 하면 이제 GMP죠. 그러니까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한국인 지금 제약해서 그거 지금 그 과정에 들어가느라고 난리래요. 네. 하도 허점이 많으니까. 근데 예. 그런 것과 또 원료 검사 서류들이 네. 확실하지 않으면 FDA에서는 즉시로 생산을 중단시켜요. 네. 그리고 또 미국 FDA가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제품을 FDA 자체 내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 같은 건 안 쪽지는 안 줘도 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렇게 그렇죠. 제재를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로 그러니까 실수나 이제 고의로 이제 과대 선정 광고를 한다거나 예.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즉시로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얼마 그래가지고 전에 그 왜 다이어트 제품들 중에서 사람 인체에 조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FDA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에는 이것이 들어있으니까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그렇죠. 예 광고를 하기도 그러고 또 그 했었거든요. 만드는 회사한테는 직접 빨간 글씨가 가가지고 이제 제재하고 그다음에 FDA가 직접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느슨한 게 아니군요. 느슨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런 제품들은 우리 한인 시장에 이렇게 팔리는 제품 같이 진짜로 정말로 과대 허위 광고를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들여와 파는 이런 이제 과대 광고하면서 팔리는 제품은 어떤 건가 이것도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소위 미국 FDA의 레이더망에 포착되기에는 시장 규모가 너무 너무 작다. 적어요. 예, 예. 그리고 아예 미국 주류 시장을 상대를 해가지고 과대 광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뭐 그렇게 할 만큼 신빙성이 있거나 뭐 그만한 올바른 제품이 되지 않으니까 예, 예. 상관을 안 하는 게 그냥 방치해두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주류 사회 사람들 좀 야비한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자신들은 생각에는 보호하면서 그렇죠. 예, 이런 작은 시장을 신경을 예, 그러니까 소수민족끼리 예. 서로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해라. 우리는 어. 상관 안 한다. 근데 만약에 이런 제품들이 이런 회사들이 획가닥 해가지고 용감하게 쓰리 네. 미국 주류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미국 한인 사회에서 하듯이 이렇게 장사를 한다. 네. 그러면은 즉시 FDA에서 이제 조치가 취해집니다. 네.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용감하게 이렇게 장사해서 주류 시장을 치고 장사에다 팔리다가 FDA 조치를 하루 아침에 문 닫고 철수한 제품들이 여럿이 있어요. 네. 당연히 그 회사 자체도 이제 없어졌죠. 근데 다행히 한국 제품은 그렇게 하는 제품은 아직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창피한 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지금 그러니까 대체 의약품과 이제 건강 보조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한약은 어떤가? 네. 한약은 한국 사람은 대체 의약품이다, 뭐 의학이다, 뭐 이렇게 떠드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시중에서 쓰여지는 한약재의 대부분은 뭐 그러니까는 이 정보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교 그러니까 한의과 친구 교수들이랑 그다음에 대구 경동시장에서 이제 한약 도매상을 하는 그러니까 지인의 말 그리고 또 한약 미국에서 한약 도매상을 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정보에 의하면은 지금 쓰여지는 한약 대부분은 중국산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나는 대부분의 한약재들조차 한국에서 이제 소비하기도 턱없이 모자라는데 중국산이 그리고 또 중국산 대부분이 또 한국산으로 또 둔갑을 해서 또 팔려요. 미국 한국에서조차도. 근데 여기에 미국까지 그것이 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진짜 한국산이면은 그러니까 농가에서 재배하기도 전에 벌써 자리매김이 된대요. 다 풀어진대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올 수가 없다 그러고 그래도 많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유는 한국 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도 생산비, 물량, 그다음 가격 경쟁에서 중국산에 밀린대요. 그래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여 년 전만 해도 한약을 이제 대체 의약품,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alternative complementary medicine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FDA 허가를 받으려고 네.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특히 한국 사람들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 FDA는 한약재들, herb들이죠. 들은 효과들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식품으로 간주해가지고 수입을 허락을 하고 식품 수입입니다. 이런 재료들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과대 광고를 못하게 해요. 이게 법이에요. 미국의 FDA 입장은 정확한 효능 물질, 무슨 화학 구조를 가진 성분이나 그 물질이 인체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성질도 증명도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제약품으로 간주할 수 해서 팔 수가 있겠느냐. 네. 그것을 따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내년 2010년 6월부터는 한약을 조제해서
미국 내에서 팔 때 중금속 함유 검사, 독성 물질 검사, 농약 검사, 미생물 검사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의 자료가 첨부돼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입니다. 아니, 네. 2010년이니까 내년입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한약을 제조할 때 GMP 그러니까 아까 공장에서 네. 올바른 그러니까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그 과정을 이 기준을 지켜야지 된다고 이제 법이 됐어요. 네. 그래서 법이 프랙티스가 될 거고 이것은 건강 보조식품이나 대체육품의 생산에 대해서 정부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니까 저희들이죠. 미국에 사니까 저희들 미국 사람들 아닙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 건강 이야기 데르킨 박사의 대체의학과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FDA가 흔히 말하는 승인한 그런 의약품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들이 큰 차이 작은 차이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